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 3. 비전과 목표 설정.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신의 3번째 강의로 비전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히랍에서 한 젊은이가 올림푸스 산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후에 소크라테스라고 알려진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죠.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똑바로 가라. 우리 모두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 비전과 목표 없이 되는 대로 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정해놓고 똑바로 가는 방법입니다. 한 남자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요. 바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남이 하니까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공 심리학을 저술한 데니스 웨이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찍 퇴근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일요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의 1급 비밀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여유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는 완전히 망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니면 늙고 병들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멈추어 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의 줄임말입니다. 이목고에 몰입하면 호련히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처음 가는 길이고 한 번 가는 길이며 마지막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 설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있습니다. 연극에서 주인공들은 50년째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들의 행동은 계속 반복되고요. 행여나 고도가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절대 안 나타납니다. 고도는 막연한 미래입니다. 고도는 God Idiot, 바보 하나님의 줄인 단어입니다. 인간은 뭔가 막연히 기다리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와 같죠. 우연과 요행에 인생을 맡깁니다. 부모와 직장과 국가에 자신을 맡기고요. 명확한 비전과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바로 목표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인구의 95%는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이 우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목표 있는 사람을 위해 종신 노동형에 처한 것이다. 여러분,
목표 없이 달리는 비행기는 제자리를 맴돌다 연료가 소진되어 결국 추락하는 법입니다. 비전과 목표 설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게 성공한 한 외과 의사가 6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줬죠. 한창 파티가 무르익을 때 외과 의사는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황해서 물었죠. 이렇게 기쁜 날 왜 우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에 서커스단이 자주 왔었다. 나는 서커스를 구경하면서 커서 멋진 서커스 단원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정말로 원치 않았던 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겁니다.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몰입하여 열정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비전과 목표 설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고인이 된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일이란 분명한 비전, 목표와 방향이 있는 일입니다. 그는 일을 제대로 하기 전에 항상 올바른 일인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3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지식정보혁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IT 시대입니다. 정보기술의 시대입니다. 이제 유한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무한자원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산업혁명의 시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IT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컴퓨터와 로봇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제조업과 관리직은 종업원이 3분의 1로 줄어들 거고요. 서비스업은 대형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일해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핵심 역량이 필요하죠. 1시간을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은 10cm 곱하기 0.6cm입니다. 0.0004평입니다. 이 검색창의 부가가치는 연간 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당 30조 원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제대로를 넘어서 올바로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일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 잭 웰치도 GE 회장으로 일하던 시절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전 직원도 모두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비전과 목표 설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비전과 목표를 현실로 이루는 4가지 법칙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글로 적는다. 둘째, 비용과 대가를 지불한다. 셋째, 자기 암시와 상상 기법을 활용한다. 넷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글로 적는다. 글로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을 때만이 달성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죠. 종이에 적지 않은 꿈은 한낱 희망에 불과하다. 꿈을 종이에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3%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1953년 예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그의 졸업생 중 오직 3%만이 목표를 실제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1973년의 추적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은 3%가 나머지 97%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A군은 목표를 종이에 적은 3%의 사람입니다. B군은 목표에 대한 계획만을 세운 13%의 사람입니다. C군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84%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1989년의 추적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은 3%의 A군이 나머지 97%의 B와 C군보다 평균 10배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계획만 한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평균 2배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라는 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우스 이론에서 나온 말이죠. 지구 한쪽 편에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글자 하나하나가 미래의 운명을 바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다음 둘째, 비용과 대가를 지불한다. 구약 성경에 꿈 많은 소년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비전이 크고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 10개의 볕단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요셉은 항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신앙심과 큰 사람이 되리라는 비전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갖은 고생 끝에 결국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한 후에 그의 소시적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인 맨큐의 경제학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미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한 명언이죠. 옛날에 한 왕이 대신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모아 책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모아 100권의 책을 만들었고요. 왕은 너무 많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10권으로 만들었죠. 더 줄이라고 하자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써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벌벌 떨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했고요. 드디어 한 문장이 제출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돈과 시간과 열정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셋째, 자기 암시와 상상 기법을 활용한다.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죠. 히랍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어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했나요? 아포로디테 여신이 감동해서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일본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젊은 시절을 손금을 보았는데 빌어먹을 팔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금 보는 사람에게 왕이 될 손금을 손에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는 칼로 손금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일본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전환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맞는다라는 법칙인데요.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분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이 법칙의 역도 성립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객관적인 현실이 열악해도 마치 크게 성공한 것처럼 느껴보는 거죠. 감정을 넣어서 상상하는 겁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 2단계, 이미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3단계, 이 느낌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대통령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을 해냈습니다. 전환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사념동화, 부소행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직여 그림으로 그리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사람입니다. 처칠이 옥스퍼드대 졸업식에서 한 세 마디 연설은 대단히 유명하죠.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 가다가 달성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가뭄이 오래될 때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게 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KFC의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는 퇴직 해군대령이었습니다. 그는 65세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식사라는 컨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과 자신 부인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치킨 음식을 중심으로 한 요식업이었습니다. 샌더스는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3년간 전 미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1009번째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실패하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10번째 투자자에게 투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KFC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세상에 두 가지 큰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진실은 광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누군가 어떤 정보를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진실은 간절히 소원하고 기꺼이 노력한다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심각해지자 성당 신부님의 주재로 비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겠죠.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큰 우산을 들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비 올 기미도 없는데 무슨 우산이냐? 아이가 의아해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당연히 비가 오는 게 아닌가요? 세계적인 컨설턴트 데이비드 코트렐은 베스트셀러인 먼데이 모닝 리더십 8일간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고, 둘째는 목표 설정의 방법을 모르며,
셋째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실패는 성공의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피하려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역피해 의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성공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방해할 것이란 생각이죠. 그런데 역피해 의식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이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 예화에 나온 우산을 들고 온 아이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예비 연습입니다. 종이 한 장에 다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써봅시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3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만약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100억 원을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번째, 어릴 적부터 정말 하고 싶었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5번째, 여러분에게 마법이 주어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감히 덤벼볼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